은퇴를 결정하던 날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더 이상 출근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는 아침을 상상했고 휴대폰이 울리지 않는 오후를 그렸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저녁을 꿈꿨습니다. 이제는 평온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그 믿음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통장은 아직 남아 있었고 몸도 당장 아프지 않았지만 삶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평온해야 할 인생이 왜 파멸처럼 느껴졌을까요? 많은 은퇴자들이 같은 지점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유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단순했고 그래서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한 59살 김 씨는 은퇴 후 가장 먼저 시계를 벗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쪼개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하루는 시작도 끝도 없이 늘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 점심을 먹어도 오후를 채울 일이 없었습니다. 일하던 시절에는 싫다고 투덜대던 회의와 보고서가 사실은 하루의 뼈대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간은 자유가 아니라 공백이었습니다. 계획 없는 시간은 휴식이 아니라 침식이었고 그는 그 침식 속에서 조금씩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역할의 상실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직함은 단순한 명함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와 연결된 이름이었고 자신을 설명하는 언어였습니다. 은퇴와 동시에 그 언어는 사라졌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바쁘다는 이유로 빠져 있었던 집안의 중심으로 갑자기 들어오자 모두가 불편해졌습니다. 아내는 이미 자신만의 리듬을 가지고 있었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멀어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간에서 하루 종일 존재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자영업을 정리하고 은퇴한 62 박 씨의 이야기는 또 다른 방향으로 무너집니다. 그는 은퇴하면 하고 싶은 게 많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행도 가고 취미도 배우고 사람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그 모든 계획은 막연한 말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과 함께 사라진 건 수입만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던 거래처 사람들 동료들은 어느새 연락이 끊겼고 먼저 연락하기에는 어색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의 하루는 점점 조용해졌고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고립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인간관계의 붕괴였습니다. 은퇴는 사회적 관계를 자동으로 유지해 주던 장치를 끄는 일과 같았습니다. 그 장치가 꺼진 뒤 관계를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람은 순식간에 혼자가 됩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날이 늘어나고 축하할 일도 위로할 일도 줄어듭니다. 박 씨는 어느 날 문득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누구에게 걸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사회에서 이미 한 발짝 밀려났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돈에 대한 착각이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자산의 총액에만 집중합니다. 얼마를 모았는지 통장에 얼마가 남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을 무너뜨리는 건 금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 의료비, 관계 비용은 생각보다 빠르게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김 씨는 아직 돈이 남아있으니 괜찮다고 자신을 위로했지만 통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돈보다 불안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는 사람을 잠 못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건강은 자연스럽게 유지될 거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활동량이 줄고 외출이 줄면 몸은 빠르게 굳고 마음은 더 빨리 가라앉습니다. 박 씨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었지만 병원에 갈 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유 없는 피로와 무기력이 반복되었고 의사는 스트레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퇴했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냐고 대묻곤 했습니다. 은퇴자의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게 쌓입니다. 목표 없는 하루와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은 마음을 가장 먼저 병들게 합니다. 마지막 이유는 의미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역할과 관계와 목적이 함께 있어야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전환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누구와 연결될 것인지, 어떤 속도로 나이 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은퇴를 맞이합니다. 그 결과 평온을 기대했던 인생은 방향을 잃고 표류합니다. 김 씨는 뒤늦게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2시간도 길게 느껴졌지만 누군가에게 인사를 받고 이름을 불리며 조금씩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박 씨는 작은 걷기 모임에 나가면서 사람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은퇴 자체가 문제였던 건 아니라고.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가 문제였다고. 은퇴 후의 삶은 자동으로 평온해지지 않습니다. 평온은 계획 없이 오지 않고 의미 없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아직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돈보다 먼저 하루의 구조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은퇴했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삶은 언제든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은퇴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책임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파멸처럼 보이던 현실은 조금씩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오랜 노동 끝에 찾아온 당연한 휴식이라는 기대이고 다른 하나는 말로는 표현되지 않지만 어렴풋이 느껴지는 불안이다.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이미지에만 기대어 은퇴를 결정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마주하는 은퇴는 휴식이라기보다 구조가 사라진 삶에 가깝다. 매일 반복되던 출근과 퇴근의 리듬은 단순한 노동 일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탱하던 프레임이었다. 그 프레임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자유를 얻는 대신 방향을 잃는다. 은퇴 후 혼란을 겪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돈보다 시간이 더 무섭다는 사실이다. 시간은 많아졌지만 그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삶의 설계 여부다.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이는 비교적 안정된 일상을 유지하고 어떤 이는 급격한 무기력에 빠진다. 그 차이는 은퇴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았는지 아니면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는지에서 갈린다. 사건으로 받아들인 은퇴는 끝이라는 인식을 낳고 과정으로 이해한 은퇴는 전환이라는 개념을 만든다. 전환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란 거창한 계획서가 아니라 하루의 형태를 미리 상상해보는 일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할 것인지, 점심 이후의 시간을 어디에서 누구와 보낼 것인지, 일주일의 리듬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는 은퇴는 장기 휴가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공백으로 변한다.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은퇴 전의 인간관계는 직장이라는 공간에 의해 자동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업무라는 목적이 관계를 이어주었고 그 목적이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희미해진다. 은퇴 후 외로움이 급격히 찾아오는 이유는 인간관계를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능동적으로 관리해본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은퇴 이후에는 스스로 약속을 만들고 스스로 관계의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생각보다 에너지가 필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관계를 포기하고 혼자를 선택하지만 그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립으로 변한다. 관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 가깝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안정감은 크게 달라진다. 건강에 대한 인식도 전환이 필요하다. 은퇴 후 건강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 된다. 일하던 시절에는 피곤해도 참고 넘어갔던 신체 신호들이 은퇴 이후에는 그대로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력은 빠르게 감소하고 이는 다시 외출 감소와 사회적 단절로 이어진다. 몸의 약화는 곧 마음의 위축으로 연결된다. 은퇴 후 우울감의 상당 부분은 심리적 원인 이전의 생활 반경 축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건강관리란 병원을 자주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체력을 지키는 일이다. 걷기 모임이나 규칙적인 외출 같은 단순한 행동이 은퇴 후 삶의 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된다. 돈에 대해서도 보다 냉정한 시선이 필요하다. 은퇴 이후의 불안은 자산 부족보다 예측 불가능성에서 온다. 매달 얼마가 나가고 앞으로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없을수록 불안은 커진다. 반대로 자산이 많지 않더라도 지출 구조가 명확하고 일정한 리듬이 있는 경우 심리적 안정감은 훨씬 높다. 은퇴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쓰며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다. 이 단순한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상태로 은퇴를 맞이하면 작은 지출에도 과도한 불안이 따라온다. 불안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위축된 소비는 삶의 반경을 더욱 좁힌다. 이는 다시 고립과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결국 은퇴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의미다. 사람은 필요하다는 감각 없이 오래 버틸 수 없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나 사회와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사라질 때 삶은 급격히 색을 잃는다. 은퇴 후에도 역할은 필요하다. 그것이 거창한 직업일 필요는 없다. 작은 봉사활동이나 정기적인 모임의 운영 역할처럼 누군가를 책임지는 자리면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나를 기다리는 시간이 존재하느냐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신호는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 하루가 반복되는 것이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재구성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설계가 시작된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인생을 스스로 운영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 책임은 무겁지만 동시에 선택의 자유도 함께 주어진다. 평온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루를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는 순간 이미 당신은 은퇴 이후의 삶을 다시 붙잡고 있다. 많은 이들이 같은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도 좋다. 당신만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다는 걸 이해하는 순간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